재판장 입장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다 난 진실하다고 외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, 광누규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좀 사례를 들어서 이 상속 제도 중 하나인 유료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. 오늘 사례 내용은 이렇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이런 가능성을 상정하기 힘들다, 이런 케이스였을 것 같아요. 부동산이 어떻게 5억이었던 게 뭐 올라봐야 10억이지. 그래서 유류분이 침해내 아니냐, 이런 것들을,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나라고 상상도 좀 하기 힘들었는데, 요새 같이 뭐 눈 뜨면 올라 있고 뭐 1억, 2억, 3억 올라 있고, 특히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면 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요. 저희도 이런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보면은 되게 좀 황당한 일이 돼버렸죠. 똑같이 5억을 줬는데 한 명은 현금을 들고 있어서 5억이 된 게 돼버렸고, 나머지 형제분들은 20억, 30억이 됐으니 이 5억을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. 만약에 이 5억을 받으신 분도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면은 모르겠습니다. 그때도 난 5억을 받았으니까 유류분권 침해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이 사안에서는 그렇진 않았고요. 유류분 반환 청구할 때 이 시가는 상속 개시 시의 시가로 판단을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제가 10년 전에 증여받았을 때 이게 2억이었는데요. 왜 갑자기 이거를 뭐 5억, 6억이라고 해요? 이게 말이 되나요?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. 또 어떤 분은 이제 2억짜리 집 받아서 그 당시에 2억에 파셔서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.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서 왜 상속 개시시로 이거를 가액을 판단합니까?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, 이거는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요. 모든 기준점은 상속 개시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분도 맨 처음에 재산을 자녀분들에게 나눠줄 당시에는 15억이었지만 지금은 55억이 됐습니다. 55억이 됐다면 유류분, 그러니까 상속분은 3분의 55억이 될 것이고요. 간편하게 제가 이제 54억으로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원래 18억씩 가져가셨어야 되는데 사망 당시에 본인 명의로 갖고 계셨던 재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류분의 문제가 될 것이고, 그러면 첫째 자제분이 가질 수 있는 유류분은 그냥 산술적으로 환산해보면 9억입니다. 근데 5억을 받으셨으니까 지금 4억이 비교됐거든요. 그러니까 통상 이게 유류분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족분이 생긴 4억에 대해서 2대3 비율로 둘째, 셋째한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똑같이 2억, 2억씩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은 이제 20억이고 한 분은 30억이 됐으니까 4억에 대해서 40%는 둘째 네가 나한테 주고 60%는 셋째 네가 나한테 줘,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과연 이게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그때 원하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고, 아버지께서, 그리고 향후 이 분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서명까지 하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첫째가 둘째와 셋째를 상대로 내 유류분이 침해됐으니 돈을 다오라는 소송을 건다면 아마 법원은 이런 판시를 할 거예요. 모든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. 근데 지금 첫째의 청구는 본인이 직접 선택했고 이 다른 형제들끼리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고 어쨌든 다 작성한 거에 반하는 권리, 지금서 와서 본인의 선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고요.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게 뭐 유류분을 그러면 포기한 거 아니냐,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, 유류분 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속권이랑 똑같습니다. 아무리 살아계셨을 때 내가 뭐 포기 안 할 거예요, 뭐 포기할 거예요, 뭐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요. 비로소 사망 이제 하시고 나서 포기를 해야 효력이 있는 건데, 이 사안 같은 경우에서 그러면 이거 유류분 포기를 사전에 한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첫째는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유류분을 포기한 권리가 되는데요?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, 이거는 내가 유류분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었고 어쨌든 본인이 선택한 자산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겠다는 이제 이런 내용의 서면도 작성하셨기 때문에 신의식 문제로 귀결되어서 둘째, 셋째한테 금원을 다시 이제 분배 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, 네,
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게 말대로 법대로 완전 다 되는 건 아니네 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무슨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었는데,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법이 상식을 막 벗어나거나 뛰어넘지는 않습니다. 결국에 첫째 분께서 자산 선택을 좀 잘못하셔서 선택을 순간 잘못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서 피해를 받으셨지만, 또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받았는데 주식이 폭락해서 빵원이 되셨을 수도 있거든요. 셋째도. 둘째도 5억짜리 부동산이 폭락해서 1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. 이때도 이 분들이 그럼 첫째한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게 오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좀 구제받기 힘들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